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확인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퇴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된 모든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채용 규정 위반이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 8건과 예비 사위를 채용한 1건에선 조직적 특혜 제공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에 관여한 중앙 등 8개 시도 선관위 관련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 A씨는 재직 시절 아들을 인천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을 모두 친분이 있는 내부인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특혜를 받았고 전보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A씨의 아들을 세자로 불렀습니다. 전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은 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아들을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군수에게 채용 과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 선관위에 압박하도록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데 감사원은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2018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승강기 안전기술연구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민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민간기관 정기검사 가운데 40% 이상을 진행하며 지난해 매출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행안부 승강기 안전과 초대 과장 출신 A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A 이사장이 가족을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났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이사장 며느리가 경쟁자를 제치고 회계 담당으로 채용되고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내규가 있지만 승강기와 관련 없는 일을 해온 아들이 비공개로 경력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왜 경력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이렇게 건너건너 알게 되니까 이제 이사장의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다른 아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혹시 차주되실까요? 네네. 법인 차량을 좀 이용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재단 통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혹은 또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경기와 인천에 분원을 내면서 이사장 개인 명의로 된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회장님이 법인한테 임대를 하는 형식인 건 조금 비싸다고 봐야죠. 행안부는 의혹에 대해 재단이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승강기 업무만 감독하고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노동조합은 지난달 경찰에 A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내규를 위반하고 친인척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소지가 있고 법인 재산을 가족이 쓰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법인 측은 취재진에 이사장 아들은 사무직이라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었고 적법한 절차로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 사람이 법인 차량을 탔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차량은 이달 초 이사장 개인 명의로 전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원에 대해선 보증금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올해 1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은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직원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 계획을 짜고 심지어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선임한 후 응시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를 빼고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8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채용 비리건입니다. 이 2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455개 기관에서 채용 비리는 수사 의뢰된 2건을 포함해 44건, 업무 부주의는 823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순 업무 부주의 823건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올해만 331개 기관을 상대로 모두 8,130개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공고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촉금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가점,
특별 채용 금지 등이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또 올해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빌 더 시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아빠 찬스 채용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불거졌죠. 이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까지 이 지경이란 현실에 국민들의 충격이 큰데요. 그만큼 이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병폐라는 의미일 겁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13년 전 이명박 정권 시절 외교부 홈페이지입니다. 게시판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장관은 사퇴하라는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는 마비됐습니다. 외교장관 딸의 파렴치한 채용비리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명한 외교장관의 딸은 아버지가 차관 시절 5급 사무관에 특별 채용됐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외교부 관료 출신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장관의 딸은 1차 서류 심사에서도 탈락 대상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어 시험 증명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다른 지원자까지 모두 탈락시키고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한 명만을 위한 아빠 찬스 채용이었던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응모하여 채용되는 것은 특혜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딸의 특혜 채용을 부인하던 외교장관은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사퇴했습니다. 7년 뒤인 2013년엔 사상